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출산 가방 준비 시기, 준비 물품 등 출산 가방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출산 가방은 언제 준비하면 될까요? 가방 싸는 거 이미 여행 가기 전에 많이 해보셨죠? 이것도 여행 가기 한참 전부터 필요한 리스트 작성해서 천천히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딱 여행 가기 전날 밤에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빠르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출산 가방만큼은 넉넉히 출산 한 달 전부터 여유 있게 최소 37주 이후부터 분만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왕절개 예정인 분들은 수술 예정일 1, 2주 전 혹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도 무방하지만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언제 출산 신호가 올지 몰라요. 사실 제왕절개 예정인 분들도 진통이나 양수가 터지면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병원을 가게 되어 미뤘던 출산 가방을 막 허겁지겁 준비를 하다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급하다 보니까 이 빼먹는 용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남편한테 부탁할 수는 있지만 빼먹은 용품이 어디 있는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편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출산 가방은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출산 가방은 병원용과 조리원용 두 개를 따로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서로 겹치는 품목도 많고 출산 병원에 따라 구비되어 있는 용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병원과 조리원에 어떤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 후에 한 캐리어 가방 안에 한 번에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준비하려고 해도 우리 맥시멀리스트 분들 혹시 몰라서 이거 안 가져갔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담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아마 캐리어 가방 2개에 꽉꽉 채워 가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통 출산병원에서 막달 검사 시에 출산 가방 준비할 때 이런 거 챙겨 오세요 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조리원으로 가는 분들도 조리원마다 비치되어 있는 용품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 후에 꼭 필요한 물품만 알차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굳이 있는 것들까지 바리바리 챙겨갈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귀중품은 작은 가방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훨씬 편하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산 가방 한번 준비해 볼게요. 먼저 아기 용품으로는 물티슈 한 팩, 손수건, 베넷 쪼고리, 모자, 손발싸개, 속싸개, 겉싸개, 이렇게 아기 옷은 퇴원 시에 입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출산 전에 세탁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시 데일리 달력, 이건 아기 사진 찍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리원 모자 동실 시간에 아기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여기 옆면에 흑백 초점책을 보라고 놓아두기도 하고요. 온습도계도 필수용품은 아니지만 아기 침대 근처에 놓아두면 방 안 온습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먹일 비타민 D나 유산균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은 엄마 용품. 먼저 개인 세면도구와 기초 화장품, 목에 두를 스카프나 손수건, 그리고 속옷과 네일. 속옷과 네일은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입을 2, 3주 분량을 막 데일리로 전부 챙길 필요는 없어요. 병원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속옷을 못 갈아입기도 하고, 조리원에서는 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세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속옷은 한 5벌 정도 내외로, 네일은 2벌 정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병원에 따라 휴지나 비누를 별도로 챙겨오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따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엄마가 병실에서 사용할 물티슈 한 팩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팩이랑 립밤 같은 건 챙겨가서 수시로 사용해 주시면 좋고, 병원에서는 수건 제공을 안 하는 곳이 많다 보니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할 수건 몇 장은 여유 있게 챙겨주세요. 머리가 좀 긴 분들은 머리끈 꼭 여유 있게 챙겨주시고요. 또 오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산모 패드랑 입는 오버나이트나 생리대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오로가 줄어들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이즈별로 좀 여유 있게 챙겨주세요. 산모 패드는 병원에서 제공을 해주기도 하지만 따로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 병원 내에 있는 의료기 상가나 마트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비데 티슈 많이 사용하시죠?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팩 같이 챙겨주세요. 이어서 텀블러랑 구부러지는 빨대, 특히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물 마시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때 구부려지는 스트로우와 함께 챙겨가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손목 보호대도 따로 챙겨갔었는데요. 물론 출산 후에 손목이 아프다고 또 예방적으로 24시간 동안 손목 보호대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손목을 좀 무리하게 많이 사용을 할 때 일시적으로 착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손목 보호대는 벗어두고 수시로 손목 강화 운동도 자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요즘 중요한 것은 압박 스타킹, 혈액순환이나 하체 보종, 혈전 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챙겨주세요. 특히 제왕절개 예정인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챙겨주세요. 이어서 양말, 특히 수면 양말은 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발목이 조이지 않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출산 후에는 다리랑 발이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래서 출산 전에 신고 왔던 신발이 출산 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 입원 중에는 운동화보다는 신고 벗기가 수월한 슬리퍼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아예 출산으로 갈 때 좀 여유 있는 슬리퍼를 신고 가시거나 별도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나 발이 많이 부어 있으면 맨 바닥을 걸을 때 발바닥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조리원과 같은 실내에서 생활을 할 때 맨발로 다니시기보다는 좀 두툼한 실내용 슬리퍼 준비하셔서 신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용 슬리퍼도 조리원에 비치되어 있으면 뭐 따로 챙길 필요는 없겠죠. 이어서 모유 수유를 할 때 유두가 짧거나 편평 유두인 분들은 유두 보호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의 유두 사이즈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둬도 되지만 나는 내 사이즈를 도저히 모르겠다 혹은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미리 구매는 하지 마시고 출산 후에 수유를 해보고 신생아실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부 방석이나 수유 쿠션, 좌욕기,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이나 조리원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필요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원이나 조리원에 유축기가 있어도 유축기 브랜드와 짝꿍인 유축기 깔때기를 써야 되는데 내가 집에 있는 유축기랑 병원이나 조리원에 있는 유축기가 다 다르다. 그럼 매번 새로운 깔때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이랑 조리원의 유축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유축기와 같은 브랜드인 경우에는 깔때기와 젖병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다른 브랜드인 경우에는 유축기와 깔때기 모두 출산 가방 준비할 때 챙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 편의대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또 파우치 안에 손톱깎이, 튼살 크림, 비판텐, 만약 유두가 좀 많이 예민한 분들은 모유 수유할 때 유두 보호 크림 발라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두 보호 크림도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 예정인 분들은 흉터 연고나 흉터 밴드를 함께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철분제나 영양제도 드시던 제품이 남았다면 함께 챙겨주세요. 특히 철분제는 출산 후 3개월까지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유 패드 한 팩, 젖돌기 시작하면 브라가 젖어요. 뭐 겉옷까지 모유로 이렇게 젖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브라 안에 수유 패드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도 모유량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정말 소량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유 저장팩은 사실 필수는 아닌데요.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할 수는 있어요. 대개는 유축한 젖병 그대로 신생아실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게 된다면 신생아실에서 모유 저장팩 가지고 오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출산 가방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출산 가방 준비하는데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여행 가방도 많이 싸봤잖아요. 만약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필요한 용품들이 부족하거나 없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택배 주문으로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집에서 이것저것 두둑히 챙기지 마시고 필요한 용품들만 알차게 준비하셔서 순산하고 오세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맘떡TV